누구나 또 한두 번씩은 꼭 겪어봤던 거고 지금도 심한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미운, 이렇게 이쁘지 않은 두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도 조절 시스템에 교란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환 의사입니다. 오늘은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예요. 저도 준비 많이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질환이에요. 누구나 또 한두 번씩은 꼭 겪어봤던 거고 지금도 심한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비염입니다. 비염에 대한 컨텐츠도 아마 많을 거고, 비염 앓는 사람 자체가 일단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이제 황사도 오고 또 환절기도 있었죠. 온도 차이에 의하면 아침에 약간 쌀쌀할 때 재채기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분들 많으실 거고, 이게 꼭 성인의 문제 아니잖아요. 사실은 비염은 아이들한테 더 많죠. 우리 아이가 항상 계절만 되면 비염을 앓고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코가 막혀 있고, 또 이제 5세에서 7세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 코가 안 좋아가지고 입을 항상 벌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데노이드 체형이라고 그래서 입을 자꾸 이렇게 벌리고 또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있으면 구강의 구조와 국의 구조도 바뀌어서 미운, 이렇게 이쁘지 않은 두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또 이제 시험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염이 청소년기에도 계속 간다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코막힘 쪽과 재채기 쪽으로 나가는데 나중에는 점차 이제 후비루라고 해서 코가 뒤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30, 40대 이후,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구취의 원인도 됩니다. 그럼 이 비염이 대체 왜 생기고 비염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이 비염이라는 것이 어떤 질환일까 동의보감부터 찾아봤어요. 근데 동의보감에 비염에 대한 파트가 생각보다 페이지 수가 적어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비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한 번씩은 알아보고 비염 갖고 있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비인후과 가는 분들 비염 제일 많으신 분들이죠. 근데 동의보감이 편찬되는 조선 중기까지에는 이 비염 환자가 별로 없었다는 뜻이에요. 별로 비염 환자가 없고 또 금방금방 치료가 되니까 약재 수도 적고 페이지 수도 적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신기하지 않아요? 왜 조선시대에는 비염이 적었을까?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과거와 현재가 달라진, 현재에 더 많아진 환경병이라는 건데 비염의 해답은 여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잘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찾아보니까 이 원인이 뭐냐면, 이 코는요 온도 조절 시스템이에요. 자, 우리가 추우면 창문을 닫죠. 더우면 창문을 열죠. 코는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온도를 배출하고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온도를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1차 기관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사실은 코가 막히는 게 맞고 여름에는 코가 뚫려 있는 게 맞아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여름에 얼음물을 먹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음료, 슬러시 이런 거 계속 먹고, 또 여름에 또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죠. 잘 때도 이제 덥지 않게 에어컨 틀어놓고 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우면 더운 대로 살고 추울 땐 추운 대로 살아서 몸이 그 계절에 맞게 적응이 돼서 코가 저절로 뚫려 있건 약간 막혀 있건 해서 온도 조절을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름철에 에어컨 쐬고 찬물 먹고 잠깐은 시원한데 조금 지나면 배가 냉해지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때는 아이스크림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많이 먹은 건데 요새 애들은요 하루에 2개, 3개씩 먹어요. 아이스크림 너무 저렴해져가지고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열도 많고 땀도 많이 흘리고 잘 때 땀 흘리는 애들도 있다고 할 텐데, 열도 많은데 아이스크림이 열이 많아서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면 결과적으로 배가 차가워지니까 우리 아이의 심장이 어떻게 느끼냐면 체온이 떨어졌네? 체온을 높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심장 박출력이 증가합니다. 따뜻한 피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배로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많이 뛰게 돼요. 그런데 이 비염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혈액이 출발을 하면 배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위로 올라가요. 위로. 얼굴 위로. 그래서 이 비강 점막이, 우리가 이제 비내시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비강 점막을 보면은요, 비염 있는 아이들이 보면은 비강이 붉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찬 거를 먹는 즉시 비강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비강 점막도 붉어지고 점막이 부푸는 거죠. 그 부풀면 코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액이 자꾸 나오는 게 바로 콧물이 되고 뒤로 넘어가면 코가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비염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세먼지도 있고 뭐 그렇게 다른 요인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너무 찬 것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온도 조절 시스템에 교란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원하는 아이들 이렇게 오면은 비염으로 이제 오는 아이들 보면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종대왕님이 여름철에 얼음을 먹었을까? 많이 드셨을까? 서빙고, 동빙고 뭐 이런 거 있죠. 서빙고가 있어서 얼음을 보관했다고 하는데 제 예상으로는 이제 세종대왕님조차도 여름철에 얼음을 많이 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지금 여름철에 찬 거를 얼마나 많이 먹고 있어? 매일 먹죠. 아이스크림 몇 개 먹어? 하루에 2개, 3개씩 먹어요. 그거부터 끊어.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찬 음료, 찬 우유 이런 것들도 다 끊어. 찬물부터 끊어라. 찬물부터 끊고 선생님이 써주는 약도 잘 먹고 비염에 대한 침치료도 받고 배를 따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코가 좋아집니다. 정말 신기해요. 온도 조절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면 우리의 비염이 그렇게 난치성이다, 비염은 낫지 않는다, 불치다 했던 것이 신기하게 좋아지니까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아이나 또는 내가 지금 비염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찬물부터 끊으십시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얼굴 위로 올라서 비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찬물이 아니더라도 심장을 더 뛰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은 비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매운 음식이에요. 매운 걸 먹고 또 쉽게 흥분하거나 긴장해야 되는 직종에 있는 분들은 코가 많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여자고요. 몸이 차고요. 저는 찬 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뜨거운 국을 먹으면 콧물이 막 나와요. 이런 케이스는 어떤 건가요?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또 상당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까지 더 해드릴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어딘가 특히 배가 차면 심장은 그것을 데피기 위해서 더 뛰어서 결과적으로 코가 붓는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사례로 든 그런 몸이 전체적으로 찬 여성분들 특히 발이 차죠. 발이 차면 이거는 뭐 배에 찬 거 얘기할 필요도 없이 심장이 뛰게 되어 있고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발까지 못 내려가니까 발은 차고 더더욱 얼굴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뜨거운 국 같은 걸 먹으면은 더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원인은 온도 조절 시스템이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배나 다리까지 손끝 발끝까지 흉부와 손끝 발끝이 비슷한 온도로 되었을 때만 코가 안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